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은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과 수도권까지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분양시장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다 떠나서 비싸면 안 팔린다 라는 공식이 지금은 적용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분양시장도 예외가 없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단지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최초 분양 때는 16.9대 1, 그러니까 대략 한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면서 요란법석했던 곳이 미계약이 나서 무슨 이로 물량이 풀리고 있습니다. 제가 늘상 강조하는 청약 영끌족,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서울과 수도권의 일반 분양 가격에 대해서 좀 비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자주 합니다. 그게 꼭 그걸 분양받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아쉬워하는 건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의 높은 분양가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 요거를 아쉬움으로 제가 표현한 겁니다.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오를 이유는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을 누군가는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곳에선 아무 액션도 없으니까 끝없이 분양가가 올라가기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일반 분양 받는 어떤 무주택자들, 그리고 분양가가 올랐으니까 집값이 올라서 좋다고 환호하다가 추가 분담금에 뒤통수 맞고 실신 직전에 놓인 조합원들 모두 다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싸면 안 팔린다라는 공식이 꼭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됐던 건 아닙니다. 기존의 부동산 폭등기 때는 비싸도 팔렸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부동산 실전부터 이야기하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이때는 이미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참 했던 시절이라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움찔한 적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저는 이때 2018년 이때가 부동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2018년 이전의 상황을 지금의 영끌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대부분 2018년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잠깐 가격이 내려가던 그 시절부터가 대부분입니다. 벼락거지 어쩌고 하면서 언론에서 막 떠들었고, 부동산 폭등론을 주장하는 유튜브들이 언론에 동조하면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시절입니다. 그들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우리가 영끌족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파크리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B타입을 한번 놓고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이맘때는 이 아파트가 13억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25억 1천만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이 당시에 영끌족이 많이 몰렸습니다. 꼭 여기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가 다 비슷합니다. 더 늦으면 영원히 집을 못 산다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주 잘 먹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16억, 17억까지 하락했다가 요번에 또 반등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호가가 내려가면서 살짝 꺾이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답답했던 것은 거의 영끌족 시선이 그냥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선을 2016년까지로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거기서 한 2년 정도만 더 뒤로 돌려봐도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 18년까지 이렇게 상당히 가파르게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했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 엄청난 기울기로 상승했습니다. 2016년 이맘때는 파크리오 84 B타입이 9억대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채 10억이 안 됐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와서 가격이 잠깐 주춤할 때 그 전까지의 어떤 거래 가격을 보면 9억에서 16억까지 이게 상승을 했던 겁니다. 9억에서 16억까지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거는 2배까지는 아니라도 이미 6, 70% 상승한 겁니다. 1년 6개월 정도 기간 만에 상승을 이렇게 가파르게 한 거니까 엄청난 폭등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억에서 25억까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데 채 5년이 안 걸렸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러면 또 제2 영끌족들의 시선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이 가격대가 17억대 거래가 되던 시기, 그리고 또 상승, 그리고 하락, 여기서 바닥을 찍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러나 2018년 이전에 있었던 미친 듯한 부동산 폭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 2018년 부동산의 이전과 이후를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 20년, 21년까지 날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비싸도 정말 너무 비싼데? 이런 생각을 해도 부동산 매매 거래가 꽤 됐습니다. 이때 전세 같은 경우에는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집 보러 한꺼번에 들어가고 그랬던 거 뉴스에서 여러분 보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매매도 사실상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됐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싸도 팔리던 시절, 그때가 이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개인의 소득은 과연 집값이 오르는 만큼 따라갔던가? 9억 아파트가 25억이 되는 이 기간 동안, 짧은 몇 년 동안 집값이 대략 3배 가까운 가격에 이렇게 상승을 보일 때 내 소득은 과연 얼만큼 올랐을까? 3배까지는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러면 내 소득이 2배는 올랐을까? 이 해답은 각자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건은 무엇일까? 비싸도 팔리던 시절이 과연 또 올까? 영원히 안 올 것인가? 아니면 온다면 언제쯤 올 것인가? 서울 대단지도 계약 포기 속출, 이문 아이파크자이 152가구 줍줍. 이문 아이파크자이 올해 분양된 곳 중에 가장 여기가 대단지이고 물량도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그리고 대단지 1타 브랜드, 거기에 역세권까지 더해지면 이거 정말 장땡인가?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위치에 그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가? 바로 이걸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다 쫄딱 망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쉬워하는 점은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야 할 분양시장이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그 가격이 합리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는 여기는 총 152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물량이 나왔습니다. 전체 일반 공급 물량이 1467가구였으니까 약 90% 정도만 계약이 된 겁니다. 결국 10%가 계약 포기로 이어졌습니다. 최초 분양 때 16.9대 1의 경쟁률, 여기가 비싸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았으나 이 정도면 그래도 경쟁률에서 선방했다라는 소문이 막 돌았습니다. 완판됐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그 위치에 그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되었지 않았을까 요즘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만 그럴까? 서울의 성북구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도 전체 물량 중에 28%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도 전체 물량 중에 16%가 무순위 청약이 나옵니다. 점점 청약시장에서도 비싸면 안 팔린다 라는 논리가 적용이 되는 시점이 온 것일까 궁금해지긴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자주 언급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분양가는 언제쯤 낮아질까? 전쟁이 끝나서 건설 원자재 가격이 막 하락하고 금리가 또 팍팍 내려가서 부동산 PF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때 가면 분양가를 좀 내려줄까? 아마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분양가가 낮아지려면 이런 미분양이 계속 쌓이면 그때는 낮아집니다. 물론 둔촌주공 살리기 2탄 같은 게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도 한번 볼까요? 이문동에 14억 했던 그 아파트 90% 팔렸다. 앞서 본 이문 아이파크자이의 10% 물량이 사람들이 계약 포기를 해서 미분양이 되고 무순위 줍줍으로 나온 걸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거 뉘앙스가 좀 수상스럽습니다. 90% 팔렸다 이렇게 쓰니까 마치 엄청난 흥행에 성공하고
거의 다 팔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런 대단한 인기단지에 저 남은 10% 저거라도 잡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아침부터 일찍 모델하우스에 돈 싸들고 막 찾아가서 계약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막 듭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구독자님들은 대충 감 잡으셨으리라 믿습니다. 10% 계약 포기, 10%나 미달 이거하고 90% 팔렸다, 90% 목표 달성, 이거는 같은 이야기지만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영화 내부자들이라는 어떤 그런 훌륭한 영화를 보면 백윤식 배우님이 연기한 신문사 논설 주간의 파워가 정말 어마어마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에 적힌 한 문장이 제 가슴을 때립니다. 말은 권력이고 힘이야. 같은 말이라도 누구는 어떠어떠하다고 보기가 힘든데 누구는 어떠어떠하다고 매우 보여진다는 겁니다. 말은 권력이고 힘이야. 말은 권력이고 힘이야. 말은 권력이고 힘이야. 물론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은 영화하고 전혀 1%도 안 닮고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더러워서 내 참 말 괜히 잘못했다가 어디 끌려가서 이병헌처럼 이 손모가지 날아가고 그럴까봐 정말 말도 못하겠고 더러워 진짜.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